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여러분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그 가운데서도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거의 3%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12,854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11개 섹터 가운데 11개 섹터가 일제히 올라가는 그냥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지난 밤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물가 지표 때문이었었는데요. 지난 7월 CPI 물가 지표가 8.5%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가 8.7%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가가 더 많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덕분에 더 강력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줄어들게 됐죠. 그 덕분에 이제 나스닥 지수, 특히 성장주 중심의 이 주가의 상승이 크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자, 장 마감된 이후에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디즈니의 다른 실적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죠.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1,440만 명의 구독자가 증가하면서 전체 구독자, 구독자 수가 넷플릭스를 역전하는 현상까지 있었던 걸 보니까요. 넷플릭스의 구독자 감소가 단순히 사람들이 구독을 안 하기 시작했다기보다는 넷플릭스에서 좀 디즈니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마감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최소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8월 10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준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S&P 500은 3달 만에 최고치를 찍기도 했는데요. 간밤 시장 움직였던 이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기다리던 미국 7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돼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7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망치였던 8.7% 상승보다 좋은 결과죠. 전월에 9.1% 상승한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이기도 합니다. 전월 대비로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망치는 전월 대비 0.2% 상승이었습니다. 역시 물가 급등세가 거의 멈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5.9%, 전월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전망치보다 역시 낮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월가의 시각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CPI 발표에 대해서 월가의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CNBC의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연준의 큰 안도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연준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감소를 확인할 시에 긴축 정책 속도를 늦추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CPI 수치 발표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애프터마켓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술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 금융 섹터, 임의 소비재 섹터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 폭락 그리고 거래량 감소가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간밤에 7%가량 상승했었죠. 7월 CPI가 생각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들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로블록스는 화요일 장마감 후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 지난 2분기 주당 순손실이 전문가 전망치보다 나빴고 2분기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분기 예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나은 손실을 발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또 유니티는 이번 주 초에 나왔던 소식이죠. 앱 마케팅 서비스 회사인 애플로빈이 유니티에 20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내놨다는 소식에 전일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의 주식 매각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며칠 사이에 테슬라 주식
792만 주, 약 69억 달러를 매각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4일 열렸던 테슬라 주주총회 직후인 5일에서 9일 사이에 이뤄진 겁니다. 트위터는 방금 언급해드린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각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트위터 인수를 놓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가 인수 계약을 강제로 성사시키는 경우에 대비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긴급하게 처분하는 상황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히는 게 있는데요. 즉 소송의 질 경우에 대비해서 현금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설명입니다.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료를 인상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휘발유 수요 증가 그리고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다시금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도 국제유가 상승에 한몫을 했습니다. 때문에 국제유가 현재 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이날 미국의 CPI 발표 영향으로 미증시가 급등하자 같이 상승세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2.43% 상승한 23,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4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무래도 지난 밤사이에 가장 중요했던 게 물가 지표인데 물가 지표와 관련된 일단 안도라는 키워드를 설정해 주셨어요. 네, 뭐 시장도 안도 반응이 나온 것 같고, 뭐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굉장히 좀 안도하는 그런 반응을 자아내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CPI가 일단은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그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이 일단 좀 안도를 했는데요. 전달 대비해서 이제 보합세에 그쳤고 여기에는 에너지 가격이 4.6% 하락했고 휘발유 값도 7.7% 하락한 것이 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상치가 MOM 기준으로 0.2% 상승이었고 그리고 근원 CPI도 0.5% 상승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좀 하회한 보합세 그리고 0.3% 상승 이렇게 좀 시장을 안도하게 만드는 지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압박은 일부 그 섹터에서는 여전했음을 또 증명하는 지표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료품 가격이 YOY 기준으로 10.9% 상승을 하면서 지난 1979년 5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전력 가격 같은 경우에도 15.2% 상승을 했고 주거비도 5% 넘게 이번에도 또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근로자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되겠죠. 왜냐면은 전달 대비해서 임금이 미국 근로자들의 경우에 0.5%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 인플레이션 조정 평균 임금은 여전히 지금 YOY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금액, 그러니까 임금의 절대 금액은 늘어난 건 맞는데 물가 상승을 더해 보니까 이게 오히려
사실상 임금이 감소한 거랑 비슷했다. 네. 그런 내용이네요. 근데 이제 전달 대비해서 그래도 비교를 좀 해보자면 이번에 좀 지표를 보면은 그래도 좀 임금이 오른 걸로 체감이 되더라. 뭐 네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물가 지표가 나오고 나니까 시장은 안도 반응을 보였고요. 우리도 이제 지표를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9%대의 물가 상승을 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실제로 이게 물가의 피크아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다를 것 같거든요. 월가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다. 물론 이제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기관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좀 주장을 뒷받침하는 지표가 나왔다라고는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고무적인 지표가 나왔다라고 평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시장 CME 페드워치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9월의 금리 인상 전망이 이제는 57%가 50bp 인상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번에 고용지표 발표했을 때와는 좀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제레미 시게 와튼스쿨 교수 같은 경우에도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지표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경계론도 좀 여전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노선을 여전히 지지하는 그런 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핌코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올해 5.5% 정도 YOY 기준이 되겠죠. 내년에 3.5% 정도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단기적인 전망을 변경시킬 만한 그런 또 인플레이션 지표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좀 나타났고 안도 반응도 나타났지만은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좀 경계론을 갖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물가 지표가 좀 안도할 수 있을 만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더 강력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건 맞지만 사실 그렇다고 실제로 연준이 이제 9월에 있어 FOMC에서 75bp를 50bp로 내릴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의 경계심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전기차 보조금 사라지나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는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이 굉장히 큰 화두로 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인플레 감축 법안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이번 인플레 감축법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뭐 수치만 놓고 보면 최대 7,500달러까지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9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요. 이 정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있긴 한데 문제는 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살펴보면요. 가격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재료 생산지 조건, 그리고 소득 조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 조건은 비싼 차 안 해주겠다는 거고 재료 생산지 조건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들 있잖아요. 이 소재들이 미국에서 생산됐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 조건의 경우에는 부자는 보조금 지급 안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자동차 판매 9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의 연합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혁신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CEO는 이 법안을 두고 자, 불행히도 대부분의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부적합해지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지난 일요일에 상원을 통과했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하원에서 표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인플레 감축 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후변화와 헬스케어 법인세 이 세 가지 항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 법안이 지난 일요일에 상원에서 통과되자마자 이 기후 법안 때문에 사실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는 동반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리고 뜯어보면 전기차 판매를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자, 뭐 이 내용들 분석이 나오고 뭐 하면서도 전기차의 주가는 오르기도 했어요. 뭐 그냥 시장 다 같이 올라서 오른 건지도 궁금하고 실제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까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날의 전기차 관련주의 상승은 이 시장 전반에 좀 분위기가 편성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기차 구매 지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차를 살 때 좀 깎아주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보다는 세액공제로 많이 좀 혜택을 주는 편인데 이번에 뭐 차량 가격 조건이 좀 완화되는 등의 어떻게 본다면 전기차 시장을 좀 부스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이번 법안에 물론 담겼습니다. 하지만은 기사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듯이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런 기타 요건이 결국은 수혜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시펄 리서치라는 그런 기관에서도 첫 느낌은 이번에 법안을 좀 봤을 때 첫 느낌은 요건을 충족하는 차가 없을 거라는 점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법안의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어떻게 이 법안이 적용되는지를 좀 사례를 좀 봐야지 얼마나 전기차 시장에 좀 영향을 긍정적으로 끼칠지를 저희가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베스트 아이디어라는 그 키워드와 함께 메타 플랫폼즈의 사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어떻게 본다면 이제 메타 플랫폼스 주가 부진이 좀 장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메타 플랫폼스를 베스트 아이디어로 이제 지목을 했고 그러면서 이날 주가가 6% 가깝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BOA에서 통상적으로 자사 애널리스트들이 꼽은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이제 베스트 아이디어 리스트를 좀 뽑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번에 메타가 새로 좀 포함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메타버스 및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 등의 성장 스토리를 이제 감안을 하자면은 메타 플랫폼스를 지금이 살만하다 이렇게 좀 가격대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번 리스트에서 알파벳은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다른 빅테크는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알파벳이 빠지고 메타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또 저도 사실 약간 의외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내용을 내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의 내용인 건지 전망인 건지 아니면 다른 월가의 IB들도 메타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이제 BOA에서도 알파벳을 빼고 메타를 넣었다는 게 사실은 뭐 알파벳을 버렸다라기보다는 뭐 주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감안한 무브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 1년간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스냅이라든지 핀터레스트 등의 실적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듯이 여전히 좀 온라인 광고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도 이들 기업의 실적 미스도 메타 입장에서도 악재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외에도 모건 스탠리도 최근에 메타를 사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월가의 대표적인 이 비관론자죠. 마이클 윌슨이 이익 추정치 하향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지금이 뭐 추세적인 반전은 아니다. 랠리는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기 침체에 좀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리스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월마트 그리고 엑스모빌, 세이지포스 그리고 나이키 등의 기업이 포함이 됐는데 여기에 또 메타 플랫폼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 그 가격대를 보면서 BOA 외에도 모건 스탠리도 메타에 대해서 좀 매수 의견을 내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약간 좀 과격한데 장난하나? 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그 모습이 보이시죠? 자, 놀랍도록 안 좋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밤사이 주가가 오른 몇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로블록스, 유니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코인베이스가 어떤 실적을 기록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지난 밤, 그러니까 전날이었죠. 전날 장 마감한 직후에 코인베이스는 실적을 발표했고 워낙 안 좋은 실적이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급락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본장 들어서 코인베이스는 오히려 7% 넘게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떤 실적을 발표했는지 개요부터 한번 살짝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매출은 일단 64% 감소했고요. 같은 기간 동안 인력을 18%나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 내용이었으면 급락 요인이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연간 활성 거래 고객 수조차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좋을 것 하나 없는 그런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본장 들어서 올랐었는데 자, 이번 실적을 바라보고 그 골드만삭스와 JP모건에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겨울이 끝나기 전까지 코인베이스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경고를 내놓은 건데요.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금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지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는 더 부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내놓은 거고요. JP모건에서도 3분기에 월간 활성 거래 고객 수가 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좋아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실적도 안 좋고 월가의 평가도 안 좋고 그런데 왜 올랐나 싶은데 뭐 하나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냥 지난 밤 사이에 시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랐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도 주가가 올랐다. 이거밖에 설명이 안 될 텐데 실적은 실망스러웠지만 주가는 올랐나? 왜 올랐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그러면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실제로 월가에서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날의 코인베이스 주가 상승한 것은 뭐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좀 전반적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연동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실적 발표 후에 낙관론을 유지한 기관도 있었어요.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에서는 부정론을 좀 제시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낙관론을 제시한 기관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BTIG 같은 기관에서는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금 소진 속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많은 조정을 겪었는데 이 부분이 투자 심리의 근간을 흔들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미주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반등에 어떤 너무 흥분해서는 또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좋아서 분위기가 괜찮아서 일단은 좀 주가가 반등한 것은 맞는데 좋게 보는 또 기관도 있는 반면에 또 이 반응에 너무 또 흥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경계론도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을 좀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